붉게 달군 화재의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선! 제15회 누명. 연재 시리즈 제45회 누명. 10년 전 그날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인 한국대학교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이다. 오후 4시쯤 발표가 난다는 소식에 윤철민과 그의 단짝이었던 친구 2명과 함께 윤철민의 집에서 잡음이 심하게 나는 진공 라디오에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잠시 후, 야호! 합격이다! 축하한다! 그리고 너도 축하해! 셋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마당으로 뛰어나와 서로가 서로를 얼싸안는다. 야! 오늘은 금요일이니 다음 주 월요일에 합격 통지서 받으러 가는 것이 어떨까? 그래, 그게 좋겠다. 윤철민과 친구들은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한국대의 삼총사가 모두 합격을 했으니, 자, 그럼 자축하는 의미에서 술 한잔 어떨까? 공부도 1등을 놓치지 않았지만 가끔은 일타도 해서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던 친구가 던진 말에 셋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이신전심으로 의기투합이 된다. 좋아! 아침부터 매섭게 불어대던 칼날 같은 북풍은 늦은 오후를 접어들자 차츰 누그러지기 시작한다. 대천천천변. 궁등가처럼 붉게 새어나오는 불빛은 주위를 대낮처럼 밝혔다. 이것이 바로 대전의 유명한 명소 중의 하나인 포장마차촌이다. 윤철민을 비롯해 삼총사는 이곳에서 소주 한 잔씩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대학교 합격을 한 이들은 축하주를, 낙방한 이들은 위로주를 마시기 위해 다른 날에 비해 유난히 북적거린다. 브라보! 짜잔! 술 한 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린다. 그러나 공부만 하던 모범생들이라 한두 잔만 들어가도 싸르르 하며 취기가 온다. 다만 가끔씩 일탈을 했던 친구만 정신이 말짱하다. 바람이 잠잠해지자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눈이다! 하늘도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다. 자, 우리 나가서 한 잔 더 할까?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나도 토할 것 같아. 자식들, 남자가 그 정도로 뭘 그래? 눈까지 우리를 축복해주는데 뭐야. 자, 그러지 말고 저 다리 위에 가서 찬바람만 쐬고 나면 좀 괜찮을 거야. 그리고 한 잔 더 하는 거야. 셋은 포장마차촌과 약간 떨어진 대천천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로 향한다. 내리는 눈과 찬바람이 얼굴에 맞닿으니 술이 확 깨는 것 같았다. 자정이면 통행금지가 있는 터라 다리 위는 어느새 인적이 끊긴 듯 조용하다. 윤철민은 맞은편 다리 위에서 두 팔을 벌려 불어오는 바람을 시원하게 맞고 있다. 이때, 야! 윤철민! 통행금지 되기 전에 한 잔 더 해야지! 윤철민은 그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입을 연다. 처음 마시는 술이라 힘이 들어. 그러나 기분은 좋다야. 그래, 자식. 그래도 곧잘 마시던데. 참, SH는? 글쎄, 조금 전까지 옆에 있었는데. 야, 어디서 토하나 본데? 둘은 각자 흩어져 찾기 시작한다. 한편 SH는 눈과 찬바람에 잠시 취기가 깨는 듯 하더니 갑자기 술기운이 확 올라와 속이 부글부글 끓어 참을 수가 없어서 다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앙상하게 변해가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붙들고 쪼그리고 앉아서 꽥꽥 토하고 있다. 척 형사는 여기까지 읽고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담배 하나를 피어물고 피식하고 웃는다. 후후, 너와 내 애비도 이제 끝났어. SH, 그 다음 머리 글자는 K? 그러니까 김상호. 같은 시각 서울병원 보호자실에서도 한강신문에 연재되었던 연재 시리즈 윤철민의 누명편을 눈물을 훔치며 읽고 있는 여인이 있다. 울먹임과는 달리 늘씬한 키에 호리호리한 몸매, 그리고 책모자 아래로 길게 늘어뜨린 흑갈색의 생머리에 연한 연분홍 원피스에 긴 검은색 가죽 코트를 입은 30대 초반의 여인이다. 천수 엄마인 조은하다. 천수는 강력한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낸 후 지금은 묵인실에서 치료 중이다. 5일 정도만 더 견뎌내면 수술에 들어간다. 조은하는
거의 매일 이곳에서 지낸다. 하루 한 번밖에 천수를 볼 수 없지만 이곳을 잠시도 떠나지 않는다. 천수를 보기 위해서는 묵인 샤워를 하고 묵인 가운과 장갑, 마스크, 모자까지 착용하고 난 후에야 그것도 비닐막을 사이에 두고 겨우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조나에게는 일과 중 가장 큰 즐거움이다. 오늘은 보실에서 어릴 적 승호와 한강신문의 대표인 정민수를 머릿속에 번갈아 떠올려보며 지나간 한강신문을 가져다가 윤철민의 누명편을 다시 한번 읽는 중이다. 대학 2학년 때 김상호에게 강간을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온통 승호 생각으로 꽉 차 있었지만 강간을 당한 후로는 차츰 승호 생각에서 멀어져 갔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는 천수가 태어난 이후부터다. 생각한들 별 수 없었을 뿐더러 살인을 한 살인수로 사형수로 복역 중이라는 사실을 김상호를 통해 들은 이유는 더더욱 생각에서 지워져 갔다. 그 후 처음 한강신문에 연재될 때는 승호 이야기인 줄을 알면서 읽었지만 큰 자극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 50회를 접하면서 승호가 누명을 쓴 것을 안 것이다. 그 후 몇 번이고 누명편을 읽고 또 읽었다. 바보 같은 사람.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떠났을 승호에게 너무나 미안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등진 승호가 그립다 못해 미워지기까지 한다. 오늘은 유난히 승호의 억울한 죽음과 검은색 중절모 눌러쓴 정민수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조나는 하얀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으며 계속 읽어내려간다. 야, SH, 괜찮아? 괜찮아. 아니, 죽을 것 같아. 아, 바보 같은 자식, 겨우 술 서너 잔에. 야, 너는 가끔 수업 땡땡이 치고 술 마시러 다녔잖아. 뭐? 그래도 난 공부 항상 1, 2등 했어. SH는 토하다 말고 고개를 들어 등을 토닥이는 친구를 바라본다. 공부만 잘하면 모범생이냐? SH의 등을 두드리던 친구가 비아냥거리듯 입을 연다. 바보 같은 자식, 나 약해 빠져가지고. 에이, 그리고 네가 나한테 모범생 운운할 자격이 있어? 뭐야? 너... SH는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지 않아도 처음 마시는 술이라 속이 거북해서 죽을 지경인데 옆에서 염장을 지르니 당연히 부하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SH는 입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는 웩 하고 친구의 얼굴을 향해 본의 아니게 토사물을 발사했다. 물론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만 토하고 나니 편해진 속도 속이지만 토사물을 뒤집어 쓴 친구의 얼굴을 보니 미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소한 생각도 들었다. 친구는 갑자기 SH가 토한 오물을 뒤집어 쓰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아이, 미쳤냐 이 새끼가. 미안해. SH의 사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친구의 발길질에 그 자리에서 그만 꼬꾸라지고 만다. 아이, 병신 같은 새끼가. 뭐, 병신? 그래. 철민이가 너를 감싸주는 것도 싫고 또 무식한 네 아버지 돈백 믿고 설치는 것은 더 싫어. 야비한 새끼야. SH는 고꾸라진 채로 무섭게 친구를 노려본다. 뭐, 야비해? 내가? 그래, 난 너처럼 야비한 놈은 가장 경멸한다. 경멸? 그래, 경멸.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뭘? 네가 철민이 여자친구의 편지를 가로챘잖아.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여자친구를 가로챈 것이지 아니야? 순간 SH의 눈에서 살기가 뻗었다가 사라진다.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철민이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 네가 그걸 어떻게... 너는 야비하고 음흉하고 친구를 배반한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놈이야. 이 사실을 당장... 친구가 SH 발로 툭 차며 일어서려 하자 SH는 마음이 다급해진다. 친구의 다리를 잡고 늘어진다. 제발 그것만은... 이건 나! 이 야비한 새끼야! 친구가 다시 한번 SH를 발로 밀어내며 뒤로 돌아서려고 하자 SH의 두 눈이 뒤집힌다.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다. 지금 이 큰 비밀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든 철민이한테 알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깨진 벽돌이 눈에 들어온다. 순간, 취했던 순간도 토하던 순간도 다 잊은 채 초인적인 힘으로 친구의 두 다리를 끌어당겨 바닥에 내동댕이 친 후 벽돌로 친구의 얼굴을 내려친다. 이 새끼야, 죽어!
밤 공기를 타고 올려 퍼지는 비명소리는 다리 위에 있던 철민이의 귀에도 들린다. 철민이가 비명을 듣고 달려왔을 때는 둘의 상황이 이미 매우 급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SH가 친구를 다시 벽돌로 내려치려고 할 때 철민이는 SH를 밀쳐내려고 몸을 날린다. 안 돼! 그러나 SH는 이미 벽돌로 친구의 얼굴을 내려친 후였다. 퍽! 철민이는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친구를 막았으나 이미 때가 늦은 뒤였다. 아래에 깔린 친구가 벽돌로 얼굴을 맞는 것과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깨진 유리병이 잡히자 무턱대고 찌른 것이 철민의 오른쪽 눈 아래를 찍은 것이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철민은 친구를 좌우로 흔든다. 야! 임마! 정신 차려! 그러나 이미 축 처진 친구는 두개골이 파괴된 듯 아무 말이 없다. 이때 다시 한번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린다. 퍽! 퍽! 사람 살려! 이번에는 여인의 비명소리다. 이것을 지나던 여인이 SH가 사람을 살해하는 광경을 목격한 것이다. 그것을 본 SH가 소리치며 도망가는 여인의 뒷덜미를 낚아채며 동시에 벽돌로 머리를 내려친 것이다. 여인은 비명소리만 남긴 채 풀썩 쓰러지며 두 다리를 바르르 떤다. 다음 순간 밤 공기를 타고 호로록이 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온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린 SH가 철민을 향해 소리친다. 야! 빨리 도망쳐! 그리고는 어디론가 향해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진다. 철민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차츰 호루라기 소리가 가까워지며 발소리도 다급하게 들려온다. 저놈 잡아라! 아무리 생각해도 별 뾰족할 수가 없다. 철민이도 쓰러진 친구를 뒤로 하고 슬슬 도망치기 시작한다. 난 아니야! 친구야! 너도 잘 알지? 그러나 철민은 얼마 못 가서 잡히고 만다. 하랴, 연재, 채미와 기자. 누명편을 다 읽고 난 후 조은하는 다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린다. 바보 같은 사람, 죽긴 왜 죽어? 나 같은 사람도 모질게 질긴 목숨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조은하의 눈물 젖은 두 눈동자가 불빛에 반짝 빛난다. 아무래도 이상해. 철민, 아니 승우가 일부러 자살할 리가 없잖아. 그리고 수기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너무나 생생해. 만약 이니셜 SH의 김을 추가한다면? 창호 김, 설마?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조은하는 자신의 뒷머리를 큰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심한 충격을 받는다. 한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흑표는 신설동에서 미아리 쪽으로 향하는 사거리 방향에 있는 별로 크지 않은 민 정형외과에서 골절된 발목 석고붕대를 하고 치료 중이다. 흑표, 실력이 고작 그 정도였더냐? 아이고, 형님들. 제가 방심한 틈을 타서. 내가 누누이 말했듯이 경적 필패라 하지 않았나? 호라이도 토끼를 잡을 때 최선을 다하는 법이라고. 형님, 그만하시죠. 95번만 더 들으면 100번입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나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좋고. 흑표가 정민수의 말을 또 자른다. 추어는 여기여나 이어행이라.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하였는데 이롭다. 이 말도 90번만 더 들으면 100번입니다. 정민수는 검은색 중절모를 슬쩍 고쳐 쓰고는 침상에 걸터 앉으며 다시 입을 연다. 알면서 행치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만하셔, 형님. 형님 유식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의 담소를 시기라도 하듯 채미화가 병실문을 밀고 들어온다. 두 분이 무슨 말을 그렇게 재미있게 하세요? 흑표가 병상에서 몸을 반쪽 일으키며 입을 연다. 어디? 최 기자님이? 그냥 누워 계세요. 김 실장님, 헌데 좀 어떠세요? 보다시피 다 나왔습니다. 다 낫긴 무슨. 그날 우리 민수씨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형님 안 계셨으면 그런 곳에 아예 가지도 않았지요. 그랬다면 이렇게 다칠 리도 없고. 이때 정민수가 끼어든다. 아니, 미아씨는 이곳에 어떻게 알고? 채미아는 정민수를 향해 눈꼴을 지켜든다. 제가 기자라는 사실을 잠시 잊었나 보죠?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이렇게 꼭꼭 숨으면 못 찾을 줄 알았어요? 사실 그날 일격을 당해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흑표를 들쳐매고 급히 사건 현장을 빠져나온 후 민정형외과에서 치료 겸 쉬는 중이라 아무 곳에도 연락하지 않은 것이다. 정민수가 다시 떠듬거린다. 미아씨, 그게 연락할 틈도 없고 또 채미아는 조금 전보다 더 눈꼬리를 치켜올리며 입을 삐죽거린다. 또 뭐예요?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요? 정민수가 모기 소리만한 크기로 대답한다. 예, 미아씨. 채미아는 자신이 다그치는 말에 싸움할 때와는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정민수의 모습이 귀엽기까지 하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연다. 뭐예요? 그럼 이 병원에는 전화기도 없단 말이에요? 정민수와 흑표는 몰아붙이는 채미아의 말에 할 말이 없었다. 저도 사지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민수씨는 제가 걱정도 안 됐어요? 아니,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미안해요, 미아씨. 미안하면 저녁에 술 한잔 사줘요. 그 말에 흑표의 눈치를 보며 당황해야 한다. 그건 채미아는 오른손 주먹을 쥐고 정민수를 때리는 신용한다. 그 봐요. 그때 흑표는 웃는 소리가 들린다. 여기서 사랑 싸움 하시지 마시고 나가서 두 분이 맛있는 거 드세요. 그제야 채미아는 흑표에게 미안한 듯 주먹을 거두어 드린다. 아니, 김 실장님 죄송해요. 참. 그나저나 두 분 언제 국수 먹여주실 건가요? 흑표의 말에 정민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으나 채미아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입을 연다. 글쎄 말이에요. 저는 당장 먹고 싶은데 민수 씨는 싫은가 봐요. 그래요, 형수님? 그럼 제가 당장 사드릴게요. 예, 그리고 형수님? 실장님도 참. 참. 제가 그만 실수를. 채미아는 손사래를 치며 웃는다. 아니에요. 듣기 싫지 않은데요, 뭘. 그럼 다행이고요. 채미아는 정민수를 올려다보며 다시 입을 삐죽한다. 김 실장님 말씀 들었죠, 민수 씨? 정민수는 아무 대답이 없다. 그러나 채미아와 흑표는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깔깔대며 웃는다. 오늘은 천수가 골수 이식을 수술받는 날이다. 천수는 묵인실에서 골수 공여자의 골수를 기다리고 있다. 천수는 묵인실에서 잘 참아내며 견디고 있지만 보호자인 조은아는 대기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머리에 한숨을 얹은 채 서성거린다. 이때 요란한 앰뷸런스 소리와 흰 가운을 입은 병원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 조은아는 무엇이 잘못되어가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인다. 간호사가 급히 다가온다. 천수 어머님 왔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이제 우리 천수는 살 수 있는 거지요? 조은아는 간호사를 와락 끌어안는다. 간호사도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1차 관문은 통과했으니 최선을 다해 살려내야지요. 조은아는 다시 흐느끼며 온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천수도 잘 키우겠다고. 네, 그렇게 할게요, 천수 어머니. 그 소식을 알려주고는 급히 사라진다. 조은아는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으며 고마워한다. 조마조마하게 마음을 졸이고 기다린 것은 골수 공여자가 보내주는 골수였던 것이다. 골수 기증을 약속하고 서약해 놓고도 골수 채취 당일에도 기증을 취소하거나 소식을 끊기는 경우도 자주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강력한 항암제로 전 처치를 하고 기다리는 환자는 모든 치료 방법을 잃고 100% 사망한다. 그래서 채집한 골수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조은아는 다시 한번 기증자에게 감사드리며 닭똥같이 흐르는 눈물을 하얀 손수건으로 연신 찍어낸다. 지금쯤 수술을 받고 있을 천수를 생각하니 그 항암의 고통을 참아준 아들의 대견함에 다시 눈물이 흐른다. 사실 골수 수술은 수혈 받듯이 동맥에다 주사바늘을 찾아 주입하기 때문에 수술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4-5시간이 이렇게 길 줄은 몰랐다. 그뿐만 아니라 온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는데도 시장하지도 않았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오후 5시가 막 지나고 있다. 겨울인지라 밖은 이미 땅거미가 끼기 시작한다. 천수 어머니, 천수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 녀석아 아주 의젓합니다. 지금까지 그 어려운 항암 치료도 잘 참아냈고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조은하는 두 손을 모으고 담당 의사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 제게 고맙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수가 잘 참아준 덕분이기도 하지만 특히 기증자분께 감사해야겠지요. 기증의사가 있어도 환자와 서로 맞을 확률이 희박해서 평생 기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게 보면 천수는 아주 복받은 아이이지요. 맞는 분이 한 달 만에 나타났으니 당연히 그분께 부어라 말씀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지요. 천수 어머니, 지금부터가 고비입니다. 순간 조은아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을 아는 듯 담당 의사는 조은아를 바라보며 안심을 시킨다.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천수가 잘 이겨낼 겁니다. 예, 선생님. 즉, 이후 나타나는 숙주 반응이나 거부 반응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천수가 잘 이겨내리라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조은하는 이유도 담당 의사에게 주의사항 등 한참 동안 설명을 더 들은 후 문을 열고 나왔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 천수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다. 조은하는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천수의 모습을 잠시 동안 바라보고는 병원 밖으로 나온다. 겨울바람이 시원하게 코끝을 스치며 지나간다. 허전한 마음이 든다. 병원 입구 쪽을 한동안 쳐다본다. 손님을 태운 택시가 병원으로 들어올 때면 두 귀를 더욱 쫑긋 세운다.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책모자 안으로 살짝살짝 보이는 새까만 두 눈동자는 더없이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두 눈동자에서 진주 같은 영롱한 이슬방울이 간간히 맺혀서 떨어지곤 한다. 아까와는 달리 춥다. 조은아가 다시 보호자 대기실로 가기 위해 돌아서서 서너 발짝을 떼어놓았을 때다. 누군가가 자신의 어깨에 두툼한 바바리 코트를 걸쳐준다. 그리고 곧바로 들어오는 낯익은 반가운 음성. 은하씨, 추운데 왜 나와 계세요? 조은아는 뒤돌아보지 않아도 안다. 정민수의 음성이라는 것을. 조은아는 지금까지 밖에서 정민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천수를 보기 위해 자주 병원을 들락거리는 정민수가 천수의 수술이 오늘인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일 전부터 연락도 없고 오늘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섭섭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천수를 핑계로 보고 싶었다. 고마워요. 헌데 민수 씨가 어쩐 일이에요? 조은아가 고개를 돌려 검은색 중절모를 쓴 정민수를 어깨 너머로 살짝 올려다보며 한 말이다. 정민수 역시 다시 한번 감탄한다. 역시 아름답다. 미켈란젤로가 살아 돌아온다 해도 이렇게 조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 조물주가 다시 빚어낸다 해도 다시는 이처럼 아름답게 빚지 못할 것이다. 은하씨, 오늘이 전소 수술하는 날이잖아요. 늦어서 미안해요. 잊지 않고 있었어요? 있다니요. 제가 어찌 있겠습니까? 며칠간 보이지 않았잖아요. 조나의 말투에는 조금의 원망과 서운함이 서려 있었다. 그러는 사이 둘은 자연스럽게 지난번에 앉았던 벤치에 다다른다. 은하씨, 춥지 않으면 잠시 앉을까요? 예, 헌데 민수 씨는 대단한 재주가 있나 봐요. 은하씨, 그게 무슨... 조금 전까지 추웠는데 민수 씨가 오니 추위가 저만치 달아났잖아요. 은하씨도 농담하실 줄 아세요. 민수 씨, 농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정민수는 평생 동안 쳐다봐도 부족한 조은아의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보며 벤치에 앉으며 입을 연다. 은하씨, 천수는 수술 잘 되어... 그 순간 의자가 삐거덕 소리를 내며 기우뚱하는 바람에 정민수의 몸이 쓰러질 듯 휘청거린다. 화들짝 놀란 조은아가 재빠르게 손을 내밀어 정민수의 오른손을 잡아 끌어당긴다. 괜찮아요, 민수씨? 부드럽다.
이 손 놓고 싶지 않다. 영원토록. 정민수는 자신의 허리가 뜨끔했지만 그리 큰 통증은 느끼지 못했다. 사실 정민수는 4일 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병원인 한성병원에서 2일간은 과리구 집락촉진인자 주사를 맞은 후 어제는 골수 채집을 위해 입원을 한 것이다. 그리고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척추 마취를 한 뒤 3시간 동안 척추에서 골수를 뽑아냈다. 내일 퇴원하라는 의사의 만류도 뿌리치고 잠시 안정을 취하고는 이곳으로 부랴부랴 온 것이다. 그 때문에 며칠간 조은아에게 찾아오지 못했다. 그것을 알 리가 없는 조은아는 은근히 매일매일 정민수를 기다렸으나 오늘까지 소식이 없자 서운했던 것이다. 정민수는 피식하고 웃는다. 은하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은아는 잡았던 손을 놓으며 눈을 살짝 흘긴다. 뭐예요? 놀릴 거예요? 정민수가 말을 이으며 뒤를 살짝 흐린다. 은하씨, 그나저나 조은아가 알았다는 듯이 말을 받는다. 예, 수술 잘 되었대요, 민수씨. 이제 우리 천수 살 수 있대요. 고마워요, 민수씨. 은하씨, 제가 뭘 한 일이 있다고요? 민수씨가 애쓰고 힘써주신 덕분이잖아요. 물론 기증해 주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께는 더할 나위 없고요. 은하씨, 아무튼 큰 다행입니다. 이제 은하씨만 약속 지키면 됩니다. 또 그 소리인가요? 그럼요, 은하씨. 전에 이 자리에서 저와 손가락을 걸며 약속하신 폐농양 당연히 낳으셔야지요. 조은아는 잠시 동안 정민수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참 멋있다, 저 사람 정민수. 저 사람이 승호라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조은아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하다. 소름이 다시 가슴 한복판을 치고 올라온다. 눈에는 잠시 이슬이 맺혔다 사라진다. 정민수가 빤히 쳐다보는 조은아를 향해 입을 연다. 은하씨, 왜요? 약속 어기실 건가요? 순간 조은아는 퍼뜩 정신을 차린다. 알았어요. 민수씨 무서워서라도 꼭 약속을 지킬게요. 은하씨,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고마워요, 민수씨. 은하씨, 제가 뭘요? 다요. 전부 다요. 정민수는 일어나며 손을 내밀어 조은아를 부축한다. 은하씨, 이제 천수 면회 시간이 다 되었네요. 아니, 그것을 민수씨가 어떻게 아세요? 은하씨, 미리 다 알아봤지요. 조은아는 정민수의 어깨를 톡 친다. 밉지만 좋은 사람. 하늘에서 작은 눈송이가 나풀나풀 춤을 추며 내린다. 조은아가 두 팔을 벌리며 환호성을 지른다. 민수씨, 눈이 와요, 한방눈이. 하늘도 천수와 우리들을 축복하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은하씨. 지난번에는 새끼 눈만 살짝 흩날리더니. 은하씨, 새끼 눈? 예, 민수씨, 애기 눈이요. 은하씨도 참 표현도 예쁘네요. 호호호, 그렇죠. 예쁘지요? 그래요, 예뻐요, 은하씨. 그러는 사이에 한방눈은 소복소복 쌓여만 간다. 목화솜보다 더 하얀 한방눈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 선!